반갑습니다. 써미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선생님은요, 최주연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이 앞에 여러분을 찾아온 이유는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19 때문에 방학이 길어졌지요. 자, 물론 방학이 길어져서 와, 신난다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에이, 나는 새 학년, 새 학기, 또 새 선생님과 함께 우리 친구들도 만나고 좀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싶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좀 실망이 컸을 겁니다. 자, 아무튼 길어진 요 방학 기간을 어떻게 하면 알차게 보낼 수 있을지를 선생님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자, 그러다가 딱 떠오른 것이 선생님만이 갖고 있는 비법이 있는데 그 서술형 비법을 우리 친구들한테 알려주면 어떨까 싶어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요 항상 시험을 보고 나면 나 100점이에요 라고 생각을 하고 엄마한테 막 자랑을 하는데 막상 성적을 받고 나면 100점이 아닌 점수로 둔갑이 되어져 있지요. 그 이유는요 바로 서술형 문제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자, 오늘 선생님하고 함께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또 어떻게 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비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자, 우리 중학교 1, 2, 3 학생 친구들 이 앞에 다 모이셨습니까? 자, 빨리빨리 모여주세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요 바로 서술형 평가 만점을 받는 그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문제를 우리가 서술해야지만 정확하게 내가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알아볼게요. 자, 우선 서술형 평가는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자, 서술형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 첫 번째, 자, 기호, 단위 등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임의대로 생략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초등 과정에서도 우리 서술형 배웠기 때문에 낯선 친구들이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처럼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풀이 과정을 써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학교에서 처음에 서술형 문제를 딱 풀었을 때 이런 건 안 써도 된단다 라고 이제 딱딱딱 짚어주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친구들 막 생략해도 되는가? 좋아 하고 그냥 또 막 식만 쓰는 경우도 생겨요. 자,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 초등과정하고 중등과정은요 서술하는 방법이 살짝 다릅니다. 자, 따라서 우선은 기호, 단위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라는 이 문장은 뭘 뜻하느냐면, 우리가 초등과정에서는 그것을 다 이렇게 서술을 했다면 중등과정에서는 이것은 이렇게 기호화시켜서 말할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 그 위에 쓰시고 조금 더 초등학교 때보다 간단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마구잡이로 생략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선 기호, 단위 등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임의대로 생략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대표 그 문제들을 풀 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선생님이 또 확실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우선 기호, 단위 등 적절하게 사용하고 임의대로 생략하지 않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먼저 해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과정으로 또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에서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기호화해서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방금 전에 여기서도 저 기호라는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긴 문장에서 어떤 그 부분을 내가 뭐 어떤 기호로 이제 나타낸다 라고 이제 약속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식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여러분들이 기호화해서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전에는 우리 뭐 x 곱하기 y 곱하기 z라고 썼던 것도 이제 중등 과정에서 문자와 식 파트를 배우고 나면 곱셈 기호를 생략하고 x, y, z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 과정에서 뭐 x 곱하기 y, 뭐 a 곱하기 b 뭐 이것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이제는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는 x, y를 구해라, 또 a, b를 구해라 라고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끼리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곱해서 그 결과를 써라라는 말이구나. 자, 이렇게 중등 과정에서는 우리 기호가 많이 나오게 되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기호화해서 정리하는 연습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것을 연습할 때 임의대로 또 생략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 요거 잊지 않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서는 미지수를 사용할 때 그 미지수가 의미하는 것을 반드시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선생님이 계속해서 연관되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부터는 미정의의 속력을 뭐 x 킬로미터 per c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서술형 그 안에다가. 이렇게 이게 미정의의 속력이 x 킬로미터 per c라고 내가 딱 썼는데 이거를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그냥 막 시계 쓰면 누가 알아봐요? 항상 그 서술형 답안지는요. 출제를 한 선생님 말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아, 이 문제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쓰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반드시 미지수를 사용할 때는 미지수가 의미하는 것을 반드시 지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정하지 않고 식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감 좀 막 당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꼭꼭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요. 단계별로 몇 단계인지 제시가 되는 경우 그 풀이하는 부분에 단계별로 여러분들 서술할 필요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뭐 3단계에 걸쳐서 뭐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쓰세요. 답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난 4단계로 구한 거지. 또는 2단계로. 그러면 안 돼요. 서술형 평가, 이 서술형 문제를 풀 때에는 반드시 그 출제한 사람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답을 써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공식이랑 관련된 문제가 이제 분명히 또 출제가 되는데, 자, 이렇게 공식과 관련된 문제는요, 공식을 먼저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 공식을 안 쓰고 그냥 바로 수를 넣어서 식으로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공식을 먼저 제시해 놓고 대입해서 풀어나가는 과정을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푸는 게 아니라 자, 내가 이 문제를 풀 건데 그렇게 풀게 된 근거가 이 공식을 사용한 거니까 그 공식을 써주고 그 공식 자리에 수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술해 주자라는 거죠. 자, 지금 선생님이 1번부터 5번까지 매우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맞아, 내가 지난 학기에 내가 서술형에서 감점을 받아서 저기에서 내가 선생님이 이제 감점을 했구나, 저기서 내가 감점을 당했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 감 잡으셨을 거예요. 자, 이제 끝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자, 서술형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 6번째, 여러분 식을 연결할 때는요 등호를 사용하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또 점수 진짜 많이 깎이는데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요 등호를 남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줄에 등호가 엄청 많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뭐 x는 2y-3-y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를 최종적으로 써도 안 됩니다. 아직 계산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자, 그러면 우선은 내가 여기 있는 y끼리 계산을 하고, 그죠? 요거끼리 계산을 하고 또 이제 x하고 3을 또 이제 좌변을 들지 우변을 들지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최종적으로 내가 풀었는데, 원래 이제 풀면 y는 x 플러스 3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얘를 풀었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앞에 또 등호를 쓴 거예요. 내가 얘를 풀었어 이렇게. 그러면 이건 틀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틀린 등호 사용법으로는 얘네들을 딱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에서 y하고 y지, 2y에서 y를 빼면 y가 남고요. 자, 이제 여기 x가 있었고,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3을 이항시켜서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만 써야지 이 앞에 등호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정정을 해서 y는 x 플러스 3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을 연결할 때 등호를 사용을 하는데 그 사용 자체를 너무 남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정답 다 구해놨는데 감점 당하면 진짜 속상해요. 거기 왜 내가 감점을 당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는 그 부분을 실수하지 않게끔 여러분 잘 표시를 해 두십시오. 자, 이제 그러면 7번째 내용 보도록 할게요. 식을요 한 문자로 치환을 할 때는요 반드시 치환식을 제시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미정의의 속력을 뭐 x 킬로미터 per c라고 놓는다 라고 해서 이제 딱 놨듯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반복된 식이 나왔을 때 이제 우리가 뭐 2학년, 3학년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치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그 문장이 그 식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내가 그것을 또 다른 하나의 문자로 표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린 치환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반드시 치환식을 제시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라지 x를 a 플러스 b
즉 A 플러스 B가 보이면 나 라지 X로 이렇게 표시할 거야 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바로 치환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X는 A 플러스 B다 라고 하는 거, 요 치환식을 반드시 제시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X는 A 플러스 B로 치환, 뭐 이런 식으로까지 딱 써주시면 훨씬 더 깔끔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8번째 내용. 분수에서요, 약분을 꼭 하고 무리수는 특별한 제시가 없는 한 유리화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수학은 단계별 과정이죠.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요,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그죠? 그 내가 예를 들어서 유리화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유리화를 내가 그 다음 단원에서 안 했어. 그러면 틀린다라는 거죠. 또 우리 약분이라는 거, 요건 초등과정에서부터 계속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초등과정에서 보면 반드시 다 약분을 해서 기하분수꼴로 나타내고, 그리고 또 이제 가분수 같은 경우에는 대분수로 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쵸? 바꾸어서 정답을 쓰잖아요. 사실 중학교 과정에서는요, 가분수를 대분수 과정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냥 가분수로 쓰면 돼요. 근데 가분수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가분수로 쓰되 반드시 약분을 끝까지 해서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하분수꼴로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분수에서 약분은 무조건 하고, 내가 무리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무리수가 뭔지 알아. 그렇다면 반드시 유리화를 해서 여러분들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간단한 풀이의 생략은 감점 요인이 되기도 해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내가 그냥 너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냥 막 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예 되겠지 뭐, 왜? 정답은 나왔으니까 하고 만다면, 여러분 정답은 맞았다라고 해도요, 서술형 평가는요, 과정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과정형 문제풀이가 요즘 점점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과정이 막 생략이 됐어. 그럼 당연히 점수를 다 받을 수 없어요. 어느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감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풀이의 생략은요, 감점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세하게 꼼꼼하게 식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렇다고 너무 장황하게 써도 안 돼요. 딱 그냥 이 문제를 풀 때 꼭 필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딱 꼼꼼하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번째, 문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답을 써주셔야 돼요. 이걸 써 라고 했는데 또 다른 걸 썼어. 그럼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답을 써야겠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알아보기 힘든 숫자나 글씨체는 피하셔야 돼요. 사실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야, 너 글씨를 발로 썼니? 그러면 우리 친구들 막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엄마, 요즘에 누가 이렇게 글 써요? 컴퓨터로 다 치지. 근데요, 학교 시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글씨가 날라가. 우리 선생님께서 알아볼 수가 없어. 그럼 당연히 점수가 깎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알아보기 힘든 숫자나 글씨는 피하고요, 깨끗하게 여러분들 정리된 필체로 써주셔야 되는 거. 이것은 에티켓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교과서에 있는 용어만 사용을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선행을 요즘 좀 많이 또 하기 때문에 나 선행을 해서 이 용어 알아. 그리고 막 이렇게 잘난 척 하듯이 막 쓰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내가 중학교 1학년에서 안 배우잖아요. 근데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막 쓰는 거죠. 그럼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우선 내가 현재 그 학년에서 배우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교과서에 있는 용어만을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허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수의 체계예요. 수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쓰시면 안 되고, 공식도 너무 내가 앞서가서 쓰면 감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자기 학년에 맞는 자기 풀이법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이제 서술형 문제 해결 과정을 위해서 알아야 되는 과정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13번째는요. 여러분들 초등과정에서부터 많이 실수했던 거죠. 단위. 단위는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단위를 내가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요것도 여러분들 특히나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작도하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뭐 함수 파트를 배웠을 때 우리 뭐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도 좌표 평면상에서 이제 함수 그래프를 그리거나 할 때 얘네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뭐 X축, Y축은 잘 그려요. 그려놓고 나서 원점 표시 안 합니다. 그리고 X축, Y축 안 써요. 그거요 감점돼요. 몰랐죠? 정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확실히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이야기,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체크하셔야 돼요. 체크 딱, 별표 쫙. 자, 그리고 중요 개념과 중요 문제를 잘 체크를 해두시면 나중에 출제하시는 분이 선생님이잖아요. 그 선생님께서 뭐 수행평가 또는 서술형 문제에서 충분히 강조했던 부분들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들 많이 하세요. 이거 내가 문제를 냈는데 이 과정 안 쓰면 틀려! 그럼 그 문제 낸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체크 안 하고 그냥 멍하고 있지 마시고 반드시 체크를 해줬다가 이 문제는 이것을 꼭 써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그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서술형을 잘 파악을 하고 내가 이렇게 써야겠구나라는 거 여러분이 이제 아셨다면 우리 또 뒤에 가서 서술형 문제 유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술형 문제 유형은요 2가지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이렇게 단계 완성형이 있어요. 자, 뭐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1번하고 2번이 있고요. 자, 1번하고 2번 이 과정에 따라서 그냥 여기에서 말하는 대로 정답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중등 과정 같은 경우에는요 통합형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관련된 그 개념을 먼저 딱 떠올려 주셔야 돼요. 관련된 개념을 먼저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공식을 사용해야지? 이런 거 여러분들 딱 감 잡아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단계별로 자, 첫 번째 풀이도 이렇게 가계 크기를 각각 구하세요 라고 하고 점수가 3점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 3점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서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딱 써주시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 요거 같은 경우도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 각 크기를 구하는 과정들 그냥 바로 다 108 쓰시면 안 돼요. 요 과정 반드시 써주셔야지만 이렇게 단계 완성형도 만점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우리 친구들이 정말 싫어하는 풀이서술형. 이건 진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힐 때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부분을 잘해야겠다라고 먼저 방향 잡아주시고 자, 여러분들 서술을 해주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또 관련된 개념을 여러분들이 먼저 떠올려 주시고요. 그 개념을 토대로 해서 식을 쓰는 겁니다. 자, 우선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부분 딱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한테 알려준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식을 쓰면 될지 딱 방향 잡으시고요. 이렇게 서술을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식을 쓸 때는 근거가 제시돼야 됩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구했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라는 거 맨 마지막에 정답도 써야 된다는 것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술형 문제 유형까지 살펴보면서 서술형에 관해서 우리 친구들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서술형과 좀 친해진 것 같으신가요? 자, 우선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번에 서술형 문제 나왔을 때 꼭 100점 맞을 거야! 라고 우리 친구들 자신감 빵빵하게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서술형 문제를 어떻게 하면 만점 받을 수 있게 퍼펙트하게 서술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느 정도 감 잡으셨나요?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선생님이 이 서술형 문제를 어떻게 풀이하는지 그 팁을 정리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서술형 정복 팁 첫 번째는요. 평소에 풀이 과정을 꼼꼼히 적어보는 훈련과 개념을 노트에 정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요. 사실 서술형은요. 하루아침에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라는 건 달달달 그냥 외워서 적는 것. 이것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꾸준하게 학습을 하고 그냥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꼼꼼하게 우리 친구들이 서술하는 것을 훈련화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꼭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풀이 과정을 꼼꼼하게 적어보는 그 훈련. 그리고 우리 사실 서술형 문제를 풀 때 개념을 알아야 돼요. 개념을 알아야지만 공식도 떠오르죠. 자, 따라서 이제부터는 그 개념을 또 노트에 정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냥 이렇게 듣고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오늘 배운 개념이 이거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까?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 습관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또 혼자 내가 서술형 문제를 막 풀었습니다. 다 했어! 하고 책을 그냥 덮는 것이 아니라 정답지랑 반드시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정말 맞았는지 아니면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진짜로 잘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혼자 서술형 문제를 풀어본 후 반드시 정답지를 확인을 해서 어느 부분이 다른지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서술해 보는 거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 다른 사람들 안 가르쳐주죠? 그런데 선생님이 바로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예뻐서 이 부분을 꼭꼭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요
정복 팁을 가지고 이제부터 서술형 문제를 연습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했던 중요한 내용들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은요, 물러가고요. 다음 시간에 대표 문제들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 앞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제발!